네, 챕터 4 원자 구조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 시간에는 그 원자서로부터 사람들이 이제 원자가 있다는 것을 강하게 믿었고요. 그 전자의 발견과 같이 원자의 구조를 최초로 탐스네이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건포도 푸딩 모델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전자가 입자로서 분포해 있고 그 주위에 그냥 백그라운드로 포지티브 차지가 있다는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그런 모델에다가 알파 입자를 산란시켜 보니까 전자하고 인터랙션 하거나 또는 얇게 퍼진 포지티브 플루이드 같은 그런 포지티브하고 인터랙션 하는 그런 원자에다가 알파 입자가 부딪혔는데 알파 입자가 간혹 뒤로 튀는 것이 발견됐죠. 그래서 원자 핵이라는 것을 써서 그 원자 핵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러더포드의 일입니다. 러더포드가 이걸 만들고 나서 이게 태양계에서 도는 행성의 모양과 똑같이 전자가 그 원자 핵이라는 것, 대부분의 질량이 여기 뭉쳐 있는 원자 핵 주위를 돈다고 해서 다음과 같은 이케이션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이 모델은 이제 문제가 있었죠.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 전자가 이렇게 가속 운동을 하게 되면은 EM 웨이브를 이렇게 방출하면서 바깥으로 에너지가 줄어야 돼요. 결국 이제 프로톤하고 부딪혀갖고 뉴클리어하고 부딪혀갖고 원자가 소멸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자연계에서 원자는 굉장히 스테이블한 상태에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러더포드의 모형은 이제 맞지 않는 걸로 이제 결론이 났었습니다. 러더포드의 모형은 원자가 안정적이라는 걸 설명을 못할 뿐만 아니라 또 원자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습성을 설명 못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어토믹 스펙트라예요. 스펙트럴라는 건 뭐냐면 스펙트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의 이제 단수가 스펙트라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어텀이 내는 빛의 어떤 스펙트럼, 뭐라고 하는가, 빛의 분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빛의 분포는 우리가 이미 한번 배웠어요. 언제 배웠죠? 그러니까 물체가 내는 빛의 분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물체가 있고 이제 컨덴스 매터라고 해서 이제 그러니까 원자들이 아주 많이 모인 그런 응축된 그런 매터, 우리가 아는 매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매터의 그 블랙바디, 그러니까 매터는 블랙바디로 이제 어프록시메이션이 가능해요. 흑체 복사 형태로 대략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매터가 내는 이게 빛을 보면 이게 웨이브랭스입니다. 웨이브랭스당 이렇게 컨티뉴움하면 이런 스펙트럼을 내게 됩니다. 특이하죠. 이게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 곡선을 해석하기 위해서 플랑크의 양자론이 대두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특징이 뭐냐? 컨덴스 매터예요. 원자가 아주 많은 녀석들에서 서로 커렉티브한 어떤 뒷단적인 행동을 통해서 나오는 빛을 얘기합니다. 어토믹 스펙트라는 뭐냐면 어텀 하나가 내는 빛,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거 하나가 내는 빛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토믹 스펙트럼 어떻게 만들냐면 이게 옛날에 캐소돌레이 튜브 기억납니까? 탐슨이 전자를 발견한 튜브, 그거랑 똑같습니다. 형광등, 옛날 형광등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그냥 관을 만들어 놓고 관에다가 전극을 넣습니다. 여기는 가스를 채워놔요.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연결하면 그래서 이제 방전이 일어납니다. 방전에서 빛이 나오죠. 형광등입니다. 형광등. 옛날 형광등 생각하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빛을 보면 이 블랙바디에서 나오는 빛하고 다른 그런 빛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는 이렇게 컨티뉴어스하게 스펙트럼이 나온다고 하면 웨이브랭스에 따라서, 여기는 그런 컨티뉴어스한 게 아니라 굉장히 특이하게 라인 에미션이 나옵니다.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디스컨티뉴티한 에미션이 나오게 됩니다. 어때? 새로운 발견인가요? 어마어마한 발견입니다. 이거는 플랑크의 양자론을 태동시켰고요. 그죠? 여기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로서 일단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클래시컬 피직스로는 물론 이것도 안 됐지만, 이것도 블랙바디 안 됐지만 이거 역시 설명이 안 되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원자를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원자 가설을 만들어서 원자 모형을 만들었지만 탐스와 러더포드가 둘 다 원자의 안전성하고 그 다음에 이거 원자가 내는 이런 빛의 스펙트럼, 라인 에미션에 대해서는 불규칙하게 내는, 불규칙이 아니라 이렇게 뭐죠? 이렇게 디스크리트하게, 그러니까 불연속적으로 내는 스펙트럼에 대해서는 해석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에 많이 빠졌죠. 그 중에 한참을 보니, 발만한 사람을 보니 이 빛을 낼 때 어떤 규칙성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게 웨이브랭스 분의 1이 내는 빛이
이건 수소 원자예요. 수소 원자에서 첫 번째 빛하고 수소의 H 알파 라인, 두 번째 거 H 베타 라인, H 감마 라인 이렇게 만들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것들이 다음에 포뮬러를 만족하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나오는 빛들이 그냥 무작위로 나오는 게 아니라 1 오버 람다는 여기 n입니다. n을 넣었을 때 다음 해식을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발머 계열이라 합니다. 발머 시리즈요. 그러니까 수소 원자 중에서 발머가 발견한 그런 이 라인 스펙트럴 시리즈예요. 그리고 요거를 하나의 상수입니다. 실험적으로 간 상수인데 대략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시리즈가 있다는 걸 발견하고 그 뒤에 라이만이라고 파센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다 각자 수소 원자에서 자기 규칙성을 발견합니다. 이런 규칙성을 가지고 얘들이 어떻게 나온다고요? 디스컨티뉴어하게 나온다는 것을 이제 발견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나온지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참 아쉽죠. 수소 원자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있을 때 다른 가스를 수소가 아닌 다른 가스를 넣었더니 하이드로전 말고 힐륨을 넣었더니 새로운 파장들이 나오고 머큐리, 수은을 넣었더니 다시 또 새로운 파장들이 빛이 나온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극단적으로 이용한 게 뭐냐면 네온사인이에요. 네온사인은 이런 디스차지 튜브, 백큐um 튜브에다가 가스를 채워놓고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하면 빛이 나옵니다. 방정이 되면서 빛이 나와요. 플라즈마가 형성되면서 빛이 나오는 건데 요 빛의 이 원자 이런 여기에 방정관에 있는 가스에 따라서 빛이 달라져요. 웨이브랭스가 달라지는 것처럼 빛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형형색색 새로운 색을 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가스에 따라 이제 라인이 달라진 걸 알았지만 결국 얘도 역시 이렇게 어떤 그러니까 디스컨티뉴스한 그런 라인 에미션을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수소 원자 하나라 하더라도 얘도 서로 다른 이렇게 규칙성을 갖고 라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발견하면 끝인가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발견한 게 그 전에 클래시컬 피직스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탐슨하고 러더포드 모형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주 회귀한 그런 물리 현상을 발견한 겁니다. 어떻게 되죠? 그러면 포기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 라인 에미션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물리적인 모델을 개발해서 이제 자연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보어가 이제 그거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보어의 일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 앞에서 그 라인 에미션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탐슨하고 러더포드의 모델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거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어가 그 라인 에미션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보어의 모델을 만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 보어 아톰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냥 보어 아톰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보어는 철저하게 고전 역학을 무시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전에 이제 현대물리학에 태동할 때 사람들이 고전 역학 내에서 어떤 조금의 수정을 통해서 항상 이제 현대물리를 만들려고 했는데 보어는 그걸 철저히 무시하고 새로운 가정을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게 보어의 가정입니다. 보어의 가정은 굉장히 좀 그 당시에는 파격적인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보어는 어떻게 했냐면 하이드로전 에미션 아까 얘기한 발머계열, 라이먼계열 있잖아요. 기억납니까? 자, 그거를 계속 스페큘레이션 깊게 생각하면서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고 두 개의 가정을 했습니다. 이게 1913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일렉트론들이 원운동을 할 수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러더포드 모델처럼 뉴클리어 핵 주위를 원운동을 하는데 어떤 오빗에 대해서는 원운동을 할 수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without radiation 하지 않고. 무슨 말이냐면 고전적으로 보면 얘가 원운동을 이렇게 전자가 하게 되면 EMA가 밖으로 나가면서 애들이 나중에 떨어져야 되는데 보어는 이게 고전적으로 맞지만 그걸 철저히 무시하고 어떤 오빗, 특별한 오빗이 있다면 이 특별한 오빗에서는 EMF를 밖으로 방출하지 않고 안정적인 운동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가정입니다. 좀 이상하죠? 이것이 이상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게 나중에 대단한 일이 됩니다. 자, 두 번째 가정은 뭐냐면 그럼 EMF가 나오는데 언제 나오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안정된 궤도가 앞에서 얘기한 궤도가 하나만 있는 게 여러 개가 있고 그 사이에 전자가 트랜지션 할 때 비세 형태로 이렇게 나온다고 이제 얘기했습니다. 이건 이제 뒤에 좀 더 자세히 얘기할 거고. 그래서 첫 번째 이 가정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려고 합니다. 보어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이제 뒤에 배울 다른 대응 원리라는 걸 통해서 이게 보호 오빗, 예를 들어서
그러면 도대체 이 안정된 궤도는 도대체 뭐냐라는 것을 이제 어떨 때 나오냐라는 것을 이제 나름의 끌어냅니다. 근데 하지만 이거에 대한 의미를 크게 찾아내지 못하고 이제 수학적으로 그냥 끌어내게 돼요. 근데 그 보어가 이걸 발견하고 나서 10년 뒤에 듀브로이가 이걸 물질파를 통해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시대에 맞지 않지만 보어의 오빗인데 그러니까 듀브로이의 물질파를 가지고 보어의 오빗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혹시 역사적으로는 좀 다르지만 좀 설명을 쉽게 하기 현대문에서 책에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20년 뒤에 이제 드브로이의 해석을 그대로 따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원자핵 주위에 뭐 하나 그럽시다. 원자핵이 있고 원자핵 주위에 전자가 이렇게 돈다고 합시다. 전자가 도는데 전자 도는 속도 v가 있죠, 그죠? 이걸 전에 그렸습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기억나요?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있습니다. 러더포드 모델링에서 전자가 도는 속도입니다. 자, R만큼 떨어진 곳에서 질량 매스가 M인 전자가 다음에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럴 경우에 드브로이의 웨이브랭스 얼마 될까요? 그러면 람다가 하 오버 P니까 P가 MV 이렇게 쓰게 됩니다. 전자가 도는데 그 상대론적으로는 상당히 빨리 도는 속도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마를 그냥 1로 나왔고 비상대론적으로 이제 M을 써갖고 이제 풀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여기다가 V 대신에 여기다가 V를 집어넣게 되면 람다가 다음에 식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부터 R만큼 떨어지는 오비트에 이렇게 전자가 돌 경우에 다음에 웨이브랭스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다이브에 여기 R만큼 떨어진 곳에 전자가 돌고 있으면 웨이브랭스 람다만큼 해당되는 파동적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되겠습니다. 오비탈 일렉트론 웨이브랭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거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요 계산하기 전에 하나 더 해보고 합시다. 뭐냐면 만약에 여기 R만큼 떨어진 곳에서 얘가 전자가 이렇게 돈다고 하면 요거의 원주는 얼마나 될까라는 계산입니다. 자, R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이 R이 얼마인지 모르죠, 그죠? 근데 이제 뒤에서 배우고 있잖아요. 수소의 제일 낮은 상태 에너지는 13.6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그러니까 줄로 하려면 13.6에다가 2.6하고 10-19승을 곱해갖고 줄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집어넣게 되면은 이게 이 식은 저번에 구한 식이에요. R에 대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소가 가장 낮은 상태에 있을 때 그런 스테이트라고 하는 건데 낮은 상태에 있을 때 R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거 뭡니까? 5 곱하기 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1승이죠. 그러니까 대략 0.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0승입니다. 2배 하면 어떨까요? 이게 레디어스예요. 레디어스. 2배 하면 어떻게 돼요? 대략 10에 마이너스 10승 정도 되죠. 10승 뭐예요? 미터입니다. 미터. 10만 10승 미터면 뭐라고 합니까? 기억나요? 엉스트롱이에요. 엉스트롱. 그러니까 원자 어텀의 크기라고 해서 엉스트롱이라고 합니다. 대략 이 정도 한다고 해서 그런 거예요. 어쨌든 그 수소 원자의 가장 낮은 상태에 있을 때의 레디어스는 다음과 같다고 합시다. 그래서 여기서 2파이 R을 해보면은 2파이가 한 6 정도 되죠, 그죠? 6을 곱하기 주면 33 곱하기 10-11승 미터가 됩니다. 이게 뭡니까? 여기부터 가장 낮은 상태가 여기라고 합시다. n 이퀄 여기인데, 뭐 여기가 이제 제일 낮은 상태로 가정하면 여기까지 하면 여기부터 2파이 R 계산했을 때 이게 33 곱하기 10-11승 미터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 람다 값을 한번 구해보려고 합니다. 람다가 뭐냐면 얘가 이렇게 돌고 있을 때 이렇게 이때 웨이브랭스 얘기입니다. 제일 낮은 상태에서 돌고 있을 때의 웨이브랭스. 자, 이걸 한번 구해봅시다. 가장 낮은 상태니까 이걸 R을 집어넣고 R은 어땠습니까? 이거 5 곱하기 11승이 되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 4파 입실론 제로 4파 입실론 제로 집어넣고요. 일렉트론 맥스 집어넣고 그 다음에 하하고 2, 하, 2 각각 집어넣고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의 식이 나와요. 33 곱하기 11승. 이게 뭡니까? 웨이브랭스예요. 얘가 이렇게 돌 때 드브로 웨이브랭스 람다를 갔는데 그게 얼마라고요? 3.3 곱하기 10-11승이라는 겁니다.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어디서 많이 봤죠? 요거예요, 요거. 이때 2파이 R 원주 둘레하고 웨이브랭스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정된 궤도라고 이제 보호가 얘기한 건데 그거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2파이 r 이걸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2파이 갖고 왔어요. 그럼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 그죠? 근데 그거하고 한 웨이브랭스, 내가 여기서 웨이브랭스 하나 가졌다고 했는데 전자 이렇게 운동할 경우에 그때 웨이브랭스는 이렇게 그려지거든. 이게 정확하게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재미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전자가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왔어. 근데 파동성 성질을 지니는데 여기 다시 왔을 때 처음에 웨이브랭스 효과를 갖고 있다고 하면, 처음에 웨이브의 페이지를 갖고 있다고 하면 얘는 계속 살아남을 수 있어요. 보완 간섭이 일어나서.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았다는 얘기를 요겁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이걸 핀 거예요. 이렇게 한 거를 이렇게 딱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왔을 때 내 웨이브의 특징이 여기서 시작해서 이 다음에 왔다 했으면 그 다음에 뭐야? 페이지가 올라가는 페이지죠. 근데 여기는 뭡니까? 여기랑 똑같은 거 아니야. 두 개를 연결해 놓으면 이게 여기가 원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항상 여기서 한 바퀴 돌고 나면 정확히 원 웨이브랭스를 정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시 이 페이지를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보완 간섭 형태로 스탠딩 웨이브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스탠딩 웨이브 만들어진 것을 이렇게 지금 접었습니다. 다시 접어갖고 딱 붙이게 되면 이제 원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일 낮은 상태의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이제 보호의 원자 레벨이 되겠습니다. 제일 낮은 상태의 R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보호는 아까 다시 얘기를 하면 일렉트론이 이제 어떤 오빗을 되면,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오빗이 되면 레디에이션을 하지 않고 그냥 원운동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이겁니다. 여기 있는 드브로 웨이브 랭스가 정확히 2파이하라고 딱 맞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요 얘기입니다. 근데 보면 2파이R이 딱 원 웨이브랭스랑 맞는 경우도 존재하겠지만 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하나의 웨이브랭스가 딱 맞지만 사실 얘가 두 개의 웨이브랭스가 있다고 합시다. 하나, 둘, 이렇게. 그래도 역시 또 만능적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두 번째 조건이 되겠어요. 두 번째, 그러니까 원주가 두 개의 웨이브랭스 맞는 경우, 그다음에 원주가 세 개의 웨이브랭스 맞는 경우, 원주가 네 개의 웨이브랭스 맞는 경우가 다 그 같은 조건에 해당됩니다. 정상파가 만들어진 조건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원 웨이브랭스가 원주인 경우, 그다음에 투 웨이브랭스가 그다음에 원주인 경우, 세 번의 웨이브랭스가 웨이브랭스 세리가 원주인 경우, 네 번의 웨이브랭스가 원주인 경우가 다 이렇게 스테이블하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바로 이 그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호가 얘기하는 그런 안정적인 궤도는 되게 많이 존재하죠. 대신 어떻게 존재합니까? 이렇게 컨티뉴어스하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이렇게 떨어져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만약 그 사이값, 세 번의 웨이브랭스가 원주인 경우하고 요거, 그 다음에 네 번의 웨이브랭스 원주인 경우 사이에 뭐 하나가 있다고 합시다.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 존재하긴 하지만 정확하게 이렇게 딱 맞는 경우, 정수별로 존재하는 경우는 없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얘가 와서 정확하게 컴플리트하게 이렇게 다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맞지 않고 다시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이렇게 에버리지 아웃 돼갖고 얘가 없어. 이럴 경우에는 이 상태에서는 전자가 스테이블하게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 사이에는 스테이블한 상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호는 얘기하기에 특별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어떤 그런 운동 레디어스가 있고, 그 레디어스만 만족시키면은 얘들이 원운동을 전자가 하더라도 얘가 특별하게 레디에이션 하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를 했고, 이런 조건은 이렇게 컨티뉴어스하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요? 존재하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그 드브로이가 오늘 해석한 것처럼 해석을 했는데, 뭐냐면 여기 돌고 있는 전자가 뭐예요? 외부적인 성질을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정 조건에만 외부적으로 보강 간섭 때문에 이제 계속 스탠딩 웨이브 형태로 살아남을 수 있고, 나머지 조건에서는 상쇄 간섭으로 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보어의 원자 모형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 시간이 아니라 바로 전 슬라이드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원주가 있고 원주의 크기하고 그 드브로 웨이브랭스하고 정수바가 되면, 정수배가 아니라 한 배라든지 두 배라든지 세 배라든지 네 배라든지 정수바가 되면 스테이블한 오빗 형태로 존재할 수 있고, 그 오빗을 전자가 이렇게 원운동할 수 있다.
without EM radiation, 일렉트로마그네틱 레디에이션 하지 않고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스테이블 보호 어텀에서의 스테이블한 오빗에 대한 조건을 구해보면 수학적으로는 다음과 같아요. 2파이 R, 2파이 R이 오게 되겠죠. 원주하고 드브로 웨이브랭스의 정수배가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스테이블한 오빗 형태로 오빗이 있고, 이 오빗은 전자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회전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자, 이 식에다가 이건 뭐죠? 운동할 경우에 드브로 웨이브랭스였잖아요. 좀 전에 구한 겁니다. 자, 이걸 집어넣어 봅시다. 람다를 이 안에 집어넣게 되면 우리가 RN에 대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RN을 구하게 되면 이 식이 나오고, 여기 두 개, 합한식입니다. 이 두 개를. 그리고 이 식을 RN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옵니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파이도 상수고, M도 상수고, E도 상수고, 하도 상수고, 입시변제로도 상수예요. 어마어마한 상수의 천지입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N이 중요합니다. N이 인티저야. 1, 2, 3, 4 정수만 나오는 그런 양의 정수만 나오는 인티저만 나오는 그런 값입니다. 그래서 요 n을 빼놓고 n제를 빼놓고 나머지 값을 구해보면 요 값이 나옵니다. 5.15 C-1점. 아까 좀 봤죠? 이게 뭐라고 하냐면 보호 레디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의 의미는 요거는 다시 이런 형태로 쓸 수 있습니다. 이걸 R, 그러니까 A0라고 하고 상수니까 요 값을 그냥 넣고 요 밑에다 쓰게 되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쓰게 돼요. 굉장히 재미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스테이블하게 돌 수 있는 궤도가 있는데, 근데 그게 뭐냐면 보호 레디어스에 n 스퀘어 한 오빗만 존재하는 겁니다. 굉장히 재미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스테이블한 오빗이 여기 n equal 1일 때 존재한다고 해요. 그럼 A0를 돌립니다. A0를 돌아요. 그 다음에 n equal 2일 때문에 4A0를 돕니다. 이렇게. 이 사이에 3A0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거기서는 전자가 스테이블하게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을 넣은 9A0만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오빗은 여기. 그 다음에 에너지가 더 올라가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여기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존재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가 더 올라가게 되면 뒤에 배우겠지만 그 다음에 여기입니다. 이렇게 각자 이렇게 띄엄띄엄하게 갖고 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것이 이렇게 연속적이지 않고 띄엄띄엄 있다는 걸 뭐라고 합니까? 이거 퀀텀이라고 합니다. 퀀텀. 그래서 여기 전자가 갖고 있는 수소의 오빗이 퀀타이즈 돼 있다 얘기합니다. 오빗 퀀타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까? 우리는 사실은 모든 위치를 다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전자는 수소 안에 있을 때 여기 그 다음에 가려고 하면 순간이동해갖고 여기 뭐 이렇게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이 값을 우리가 가질 수 없다는 것이 바로 퀀타이제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재밌나요? 진짜 양자역학이라는 게 이제 양자역학입니다. 이게 그 사이 값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양자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거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이런 얘기입니다.